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순애는 잠에서 깼어요. 30년간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죠.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옆방에서는 아들 민수가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어젯밤 늦게까지 의학 서적을 보던 모습이 떠올랐죠. 순애는 발끝으로 걸었습니다. 아들을 깨우고 싶지 않았어요. 화장실에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주름이 늘어난 얼굴이 보였죠. 벌써 50이구나. 나이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20살 때와 같았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하얀 간호복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어요. 30년 전부터 입어온 그 옷이었죠. 오늘도 잘 부탁해. 간호복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에게 하듯이요. 간호복을 입으며 생각했어요. 이 옷을 처음 입던 날이 떠올랐죠. 20살이었습니다. 각 간호학교를 졸업한 새내기였어요. 모든 게 새롭고 설렜죠. 순애야, 넌 꼭 좋은 간호사가 될 거야. 돌아가신 어머니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간호복 단추를 하나씩 채웠어요. 마지막 단추까지 채우고 나니 마음이 다잡아졌죠.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이제 김순애가 아니라 순애 간호사가 되어 있었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민수를 위한 아침을 준비했어요. 우리 아들 잘 먹고 힘내야지. 밥을 짓고 계란 후라이를 부쳤습니다. 김치찌개도 끓였어요. 민수가 좋아하는 메뉴였죠. 도시락도 쌌습니다. 병원 음식이 짜다고 투정하는 아들을 위해서였어요. 6시 30분이 되었습니다. 민수를 깨울 시간이었어요. 민수야, 일어나. 방문을 살짝 열고 불렀습니다. 어머니, 벌써 시간이에요? 민수가 부스스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 얼른 일어나서 밥 먹어. 늦겠어. 순애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일어나 세수를 하는 동안 순애는 신발을 신었어요. 하얀 간호화였죠. 이 신발도 몇 년째 신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밑창이 많이 닳았어요. 하지만 편하고 익숙했죠. 새 신발을 사야 하는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신을 만했어요. 민수가 나왔습니다. 잠이 덜 깬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오늘도 일찍 나가세요? 응, 오늘 야간 근무 교대 시간이야. 순애가 대답했습니다. 고생 많으세요. 민수는 어머니를 안쓰럽게 바라봤어요. 고생이 아니야. 우리 민수 때문에 하는 일인걸. 순애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찡했어요. 30년간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였죠. 어머니, 제가 의사가 되면 편하게 해드릴게요. 우리 아들이 벌써 레지던트잖아. 자랑스러워. 순애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죠. 어머니, 오늘 환자분들은 어떠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새로 오신 분이 계셔. 많이 아프시더라. 순애의 표정이 걱정스러워졌어요. 어머니가 돌봐드리면 금세 나으실 거예요. 민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애는 아들의 말에 힘이 났어요. 30년간 들어온 말이지만 여전히 고마웠죠. 7시가 되었습니다. 출근할 시간이었어요. 그럼 먼저 갈게. 민수도 늦지 말고. 순애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민수가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순애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30년간 걸어온 그 길이었어요. 지하철역까지는 10분 거리였습니다. 걸어가며 하루 일과를 생각했어요.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 항상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이 새로웠어요. 지하철이 왔습니다. 출근길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순애는 구석자리에 섰습니다. 간호복이 눈에 띄지 않도록요. 가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간호복을 보는 시선이었죠. 저 나이에도 간호사를 하네. 어떤 사람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씁쓸했어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죠. 30년간 들어온 소리였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성 모병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30년간 다닌 직장이었습니다. 제2의 집 같은 곳이었어요. 오늘도 열심히 하자. 순애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병원 로비를 지나갔어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오가고 있었죠. 순애 선생님, 안녕하세요. 동료 간호사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영 씨. 순애도 밝게 대답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 중환자실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른 의료진들을 만났습니다. 의사, 간호사, 약사들이 함께 있었어요. 순애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젊은 의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순애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5층에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렸어요.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순애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중환자실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생명의 소리들로 가득했죠. 심전도 기계 소리, 인공호흡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애는 이 소리들에 익숙했어요. 30년간 들어온 소리였죠. 락커에서 개인 물품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 환자방에 들어갔습니다. 70대 할아버지가 누워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잘 주무셨어요? 순애는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말은 할 수 없지만 눈빛으로 인사했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순애는 할아버지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어요. 생명의 온기가 느껴졌죠. 순애는 환자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30년 경험으로 쌓인 노하우였어요. 혈압, 맥박, 체온을 재었습니다. 모든 수치를 기록했어요. 혈압이 조금 높네요.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려야겠어요. 순애는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환자방으로 갔어요. 50대 아주머니가 계셨죠. 선생님, 오늘 아침에 속이 좀 메스꺼워요. 환자가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순애는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새벽 4시쯤부터요. 혹시 다른 증상은 없으세요? 순애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환자의 말을 듣고 순애는 담당 의사에게 연락했어요. 작은 증상이라도 중요할 수 있었죠. 세 번째 환자방에 들어갔습니다. 30대 젊은 남성이 있었어요.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였습니다. 상태가 심각했어요.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환자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저런 나이에 아들을 둔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죠. 곧 나아지실 거예요. 어머님도 오실 거고요. 순애는 위로했습니다. 환자의 손을 잡아줬어요. 따뜻한 체온을 전해주고 싶었죠. 선생님, 제가 정말 괜찮아질까요? 환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물론이에요. 의사 선생님들도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순애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환자는 조금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애는 이런 순간들이 가장 보람 있었어요. 환자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었죠. 네 번째 환자방에서는 80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순애가 물었어요. 아이고, 순애야. 내가 오니까 좋다. 할머니는 반가워하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순애를 특히 좋아했어요. 서로 정이 많이 들었죠. 오늘 아침은 드셨어요? 조금 먹었어. 입맛이 없더라.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순애는 걱정이 되었어요. 환자의 식사는 회복에 중요했죠. 무엇을 드시고 싶으세요? 미역국이 먹고 싶어. 할머니의 대답이었습니다. 순애는 마음이 아팠어요. 집에서 먹던 음식이 그리우실 거였죠. 제가 영양사 선생님께 말씀드릴게요. 순애는 약속했습니다. 할머니는 고마워하셨어요. 순애의 손을 꼭 잡으셨죠. 다섯 번째 환자는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수술을 받으신 분이었어요. 선생님, 상처가 아파요. 환자가 힘들어했습니다. 순애는 상처 부위를 살펴봤어요. 염증 징후는 없었죠. 조금만 참으세요. 진통제 시간이 되면 드릴게요. 순애는 다독였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아플까요? 환자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수술한 지 3일밖에 안 됐어요.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순애는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환자는 순애의 말에 위로받는 표정이었어요. 여섯 번째 환자방에는 60대 아저씨가 계셨습니다. 심장 수술을 받으신 분이었어요.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죠. 아저씨, 오늘은 어떠세요? 순애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덕분에 좋아지고 있어요. 아저씨도 웃으셨어요. 가족분들이 오시면 기분이 더 좋아지실 거예요. 순애가 말했습니다. 네, 아내가 오늘 온다고 했어요. 아저씨의 얼굴에 기대감이 보였어요. 순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았죠. 일곱 번째 환자는 새로 입원한 분이었습니다. 어젯밤에 응급실에서 올라온 환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순애는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환자는 70대 할아버지였어요. 의식은 있지만 말이 어려우셨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순애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마움의 표현이었죠. 순애는 이런 순간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30년간 간호사를 해온 이유였어요. 오전 10시가 되었습니다. 의사들의 회진 시간이었어요. 각 병실마다 의사들이 들어왔습니다. 환자 상태를 점검했죠. 순애는 각 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보고했어요. 1번 환자는 혈압이 조금 높습니다. 2번 환자는 새벽부터 메스꺼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순애의 보고는 정확하고 상세했습니다. 의사들도 순애의 관찰을 신뢰했어요. 30년 경험이 만든 신뢰였죠. 순애 선생님 의견이 어떠세요? 젊은 레지던트가 물었습니다. 이 환자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순애는 신중하게 말했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애의 판단을 믿었죠. 회진이 끝났습니다. 순애는 다시 환자들을 돌봤어요. 약을 나눠주고 검사를 도왔습니다. 바쁘지만 보람 있는 시간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먹지 않았어요. 환자 한 분의 상태가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죠. 선생님 식사하세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먹을게요. 순애는 환자 곁을 지켰어요. 오후에는 환자 가족들이 면회를 왔습니다. 순애는 가족들에게 환자 상태를 설명했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어떠세요? 환자 아들이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계세요. 걱정 마세요. 순애는 안심시켰습니다. 가족들은 순애의 말에 위로받았어요. 믿음직한 간호사가 있어서 다행이었죠. 오후 3시 순애는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휴게실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순애 선생님,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후배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고생이 아니야. 우리 일이니까. 순애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후배의 말에 순애는 흐뭇했습니다. 30년간 쌓은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어요. 천천히 배워가면 돼. 시간이 약이야. 순애는 따뜻하게 조언했습니다. 오후 4시 다시 병실로 돌아갔어요. 환자들의 저녁 약을 준비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어요. 할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순애는 80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순애야. 할머니는 순애를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순애도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죠. 30년간 만난 수많은 환자 중에 특별한 분이었어요.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순애의 근무가 끝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교대 간호사에게 인수인계를 해야 했습니다. 7번 환자분은 특히 신경 써주세요. 순애는 자세히 설명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야간 담당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순애는 각 환자방을 다시 한번 돌았어요.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죠. 내일 또 뵐게요. 환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어요. 환자들도 고마워했어요. 순애는 뿌듯했습니다.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였어요. 락커에서 개인 물품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간호복을 벗었어요.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서 하루를 돌아봤어요. 환자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죠. 모두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어. 순애의 소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수가 먼저 와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어떠셨어요? 민수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응, 환자분들이 다 좋아지고 계셔. 순애는 피곤하지만 밝게 대답했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저녁 제가 차릴게요. 민수는 어머니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순애는 아들이 고마웠어요. 이런 아들이 있어서 힘이 났죠. 저녁을 먹으며 하루 일과를 나눴습니다. 민수야, 병원에서 어떠니? 레지던트 생활이 힘들긴 하지만 재미있어요. 민수는 밝게 대답했어요. 우리 아들이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순애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처럼 환자를 잘 돌보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민수의 말에 순애는 뭉클했어요. 30년간 간호사로 산 보람을 느꼈습니다. 밤 9시 순애는 내일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도 환자분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 생각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환자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모두 건강해진 모습이었죠. 순애는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또 다른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소영이 아버지를 처음 만나는 날이었죠.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민수가 부엌으로 들어가니 순애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응, 오늘 너 중요한 일 있다고 했잖아. 순애는 아들을 위해 특별히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소영과 사귄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 부모님께 소개하지 못했죠. 어머니, 혹시 오늘 시간 되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순애는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봤어요. 소영이랑 부모님께 인사드리려고 해요. 민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순애는 잠시 멈춰 섰어요. 드디어 그날이 온 거였죠. 정말? 우리 민수가 벌써? 순애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기쁘면서도 걱정이 되었어요. 간호사인 자신 때문에 아들이 어려움을 겪을까봐 두려웠죠. 어머니, 괜찮으시죠?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지. 어머니가 왜 안 괜찮겠어? 순애는 밝게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소영이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야? 순애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흉부외과 전문의세요. 어머니는 대학 교수고요. 민수가 대답했어요. 순애는 순간 위축되었습니다. 의사 집안이었어요. 그것도 교수까지. 그렇구나. 순애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분들이실 거예요. 민수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순애는 이미 걱정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간호사인 자신을 어떻게 볼까 두려웠어요. 옷은 뭘 입고 가지? 순애가 물었습니다. 편하게 입으세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민수가 말했어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아침을 먹고 민수는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순애도 평소처럼 중환자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마음이 다른 날과 달랐습니다. 오후에 있을 만남 때문에 집중이 안 되었어요. 순애 선생님, 오늘 무슨 일 있어요? 동료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별일 없어. 순애는 대충 넘어갔어요. 하지만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갈지, 뭐라고 인사할지 생각했어요. 점심시간에 민수가 중환자실로 왔습니다. 어머니,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순애는 휴게실로 민수를 데려갔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강남 호텔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호텔이라고? 순애는 당황했어요. 생각보다 격식 있는 자리였죠. 네,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자고 하셔서요. 민수의 설명이었습니다. 순애는 더욱 긴장되었어요. 호텔이라니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할지 막막했죠. 어머니,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민수가 어머니의 걱정을 읽었어요. 응, 알겠어. 순애는 대답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 순애는 조퇴를 신청했어요.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간호부장에게 말했습니다. 가세요, 순애 선생님. 대신 내일 일찍 와주시고요. 간호부장은 흔쾌히 허락해줬어요. 순애는 집으로 급히 향했습니다. 옷장을 열어봤어요. 평상복밖에 없었죠. 뭘 입고 가지? 순애는 걱정스러웠습니다. 가장 깨끗한 블라우스와 치마를 꺼냈어요. 하지만 뭔가 부족해 보였죠. 이것밖에 없네. 순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7번 환자분이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동료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순애는 고민했어요. 환자가 위급한데 어떻게 하지? 지금 갈게요. 순애는 결국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환자가 우선이었어요. 30년간 지켜온 원칙이었죠. 중환자실에 도착하니 정말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70대 할아버지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순애가 물었습니다. 30분 전부터요. 갑자기 의식이 흐려지시더라고요. 당직 간호사가 대답했어요. 순애는 즉시 환자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30년 경험으로 위험 신호를 감지했어요. 의사 선생님께 연락했어요? 네, 지금 오시는 중이에요. 순애는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어요. 혈압을 재고 산소 포화도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수치가 좋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들리세요? 순애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하지만 의식이 뚜렷하지 않았죠. 의사가 도착했습니다.
젊은 레지던트였어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의사가 물었습니다. 혈압이 7040까지 떨어졌어요. 의식도 반혼수 상태고요. 순애는 정확히 보고했어요. 의사는 당황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아직 경험이 부족했죠. 어떻게 하죠? 의사가 순애에게 물었어요. 순애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럴 때 경험 많은 의사가 필요했어요. 일단 수액을 늘리고 승합제를 써보세요. 순애가 조심스럽게 조언했습니다. 의사는 순애의 말에 따라 처방을 내렸어요. 순애는 환자 곁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상태 변화를 지켜봤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오후 3시가 가까워졌어요. 민수가 중환자실로 연락했습니다. 어머니, 시간이 다 됐는데요. 미안해, 민수야. 환자가 위급해서. 순애는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어머니, 어떡하죠? 소영이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순애는 환자를 보고 또 시계를 봤어요.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죠. 30분만 더 기다려. 환자가 안정되면 바로 갈게. 순애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소영에게 연락했어요. 조금 늦을 것 같아. 어머니가 응급환자 때문에 모르고 계셔. 뭐라고? 이런 중요한 날에? 소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미안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민수는 사과했어요. 소영은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간호사라는 사람이 시간 약속도 못 지키나? 박준혁이 불쾌해했어요. 여보, 조금 기다려보죠. 이명희가 말했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할아버지의 상태가 조금 안정되었어요. 혈압이 8050까지 올라왔습니다. 의식도 조금 뚜렷해졌어요.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순애는 안도했습니다. 동료에게 환자를 부탁하고 급히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옷을 갈아입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대로 호텔로 가야 했어요. 택시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가 조금 헝클어져 있었어요. 어떡하지? 순애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정리하려 했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로비가 보였어요. 순애는 위축되었습니다. 이런 곳에 와본 적이 거의 없었죠. 민수야, 어디야? 순애가 전화했습니다. 2층 레스토랑이에요. 지금 올라오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애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니 더욱 그랬어요. 2층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 보였어요. 민수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쪽이에요. 민수가 순애를 안내했어요. 테이블에는 3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준혁, 이명희, 그리고 소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민수 어머니입니다. 순애는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박준혁은 순애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첫인상이 별로인 듯했죠. 어서 앉으세요. 이명희가 말했지만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순애는 자리에 앉았어요. 분위기가 어색했죠. 죄송합니다. 병원에 응급환자가 있어서 늦었어요. 순애가 사과했습니다. 간호사시라고 들었는데 그것도 30년째. 박준혁이 물었어요. 목소리에 무시하는 뉘앙스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순애는 작게 대답했어요. 30년이나 간호사를 하셨으면 승진 같은 건 안 하셨나요? 이명희가 물었습니다. 순애는 당황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죠. 저는 환자 곁에 있는 게 좋아서요. 순애는 어렵게 대답했습니다. 박준혁과 이명희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실망하는 표정이었죠. 민수군은 장래가 밝은데요. 박준혁이 중얼거렸습니다. 순애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아들의 발목을 잡는다는 뜻이었죠. 순애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리가 너무 어색했어요. 저희 집안은 4대째 의사 집안입니다. 박준혁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렇군요. 순애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는 많이 다르죠. 이명희가 말했습니다. 차별하는 뉘앙스가 분명했어요. 순애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30년간 들어온 말이지만 여전히 상처였어요.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간호사세요. 민수가 어머니를 감쌌습니다. 그래도 간호사는 간호사잖아. 이명희는 말했어요. 순애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려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한 것 같아요.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민수가 말렸어요.
하지만 순애는 이미 마음의 상처를 받은 후였습니다. 민수야, 어머니가 내 앞길을 막으면 안 되겠구나. 순애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박준혁 가족은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 결혼을 반대합니다. 박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애는 충격을 받았어요. 예상했지만 직접 듣기 힘들었죠. 현실적으로 문벌이 맞질 않는 것 같네요. 이명희가 말했어요. 순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순애는 정중히 인사하고 나갔어요. 민수는 어머니를 따라가려 했지만 순애가 손짓으로 말렸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온 순애는 눈물이 났어요. 30년간 성실히 살아왔는데 이런 모욕을 받다니. 내가 아들에게 짐이 되는구나. 순애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죠. 간호사가 뭐가 잘못된 건가? 순애는 자문했습니다. 30년간 환자를 돌보며 살아온 게 부끄러운 일인가 싶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수 미안해. 순애는 아들에게 미안했어요. 저녁이 되어 민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민수야. 순애는 억지로 웃으려 했습니다. 어머니는 잘못이 없어요. 그분들이 편견이 심한 거예요. 민수가 위로했어요. 민수야, 어머니 때문에 너까지 힘들면 안 돼.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는 제 자랑이에요. 민수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순애는 아들의 품에서 울었어요. 30년간 참아온 눈물이었죠. 정말 미안해, 민수야. 순애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런 어머니를 보는 게 가장 힘들었죠. 그날 밤 순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간호사가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후회는 없었습니다. 30년간 수많은 생명을 구했으니까요. 나는 내일이 자랑스러워. 순애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도 여전히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순애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지만 환자들을 위해서는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거울을 보니 눈이 조금 부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많이 울었던 흔적이었죠. 환자들 앞에서는 웃어야지. 순애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차가운 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붓기를 빼려고요. 간호복을 입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30년간 입어온 이 옷이 오늘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죠. 내일이 부끄러운 게 아니야. 순애는 중얼거렸습니다. 민수는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어젯밤 늦게까지 어머니를 걱정하느라 피곤해 보였죠. 조용히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일어나면 든든하게 먹이고 싶었어요. 쪽지를 하나 썼습니다. 민수야, 걱정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어요. 병원에서 하루 종일 일에 집중하고 싶었죠. 지하철에서 어젯밤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간호사와 의사는 다르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정말 그럴까? 순애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마음은 똑같은데 왜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건물이 보이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오늘도 힘내자. 순애는 가슴을 펴고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동료들이 평소보다 일찍 온 순애를 보고 놀랐어요. 순애 선생님,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일찍 일어나서 그냥 나왔어. 순애는 대충 넘어갔습니다.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일에 집중하니 마음이 차분해졌죠. 첫 번째 환자방에 들어갔습니다. 70대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어제 위급했던 그분이었습니다. 다행히 상태가 많이 좋아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어떠세요? 순애가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선생님. 어제 고생 많으셨어요. 할아버지가 고마워하셨어요. 다행히 좋아지셨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순애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30년간 간호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해준 힘이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할아버지의 말에 순애는 뭉클했습니다. 어젯밤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두 번째 환자방으로 갔습니다. 50대 여성분이 계셨어요. 선생님,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환자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환자분들이 좋아지시니까 저도 기뻐요.
순애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선생님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가 든든해요. 환자의 말에 순애는 고마웠습니다. 세 번째 환자방에는 30대 젊은 남성이 있었어요. 교통사고로 입원한 분이었습니다.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어요. 선생님, 언제쯤 퇴원할 수 있을까요? 환자가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봐야겠지만 많이 좋아지고 계세요. 순애는 희망적으로 말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이 계셔서 안심이 돼요. 환자의 고마운 말에 순애는 힘이 났습니다. 네 번째 환자방에 80대 할머니를 보러 갔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순애가 인사하자 할머니가 반갑게 웃으셨습니다. 순애야, 어제 일찍 갔더라. 무슨 일 있었어? 할머니는 순애를 걱정해 주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순애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내가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 할머니의 말에 순애는 감동했어요. 이런 분들 때문에 간호사 일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오전 회진 시간이 되었어요. 의사들이 각 병실을 돌며 환자를 진찰했죠. 순애는 평소처럼 환자 상태를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1번 환자는 어제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2번 환자는 식욕이 돌아왔고요. 순애의 관찰은 정확하고 세밀했어요. 젊은 레지던트 이현우가 순애에게 물었습니다. 순애 선생님, 3번 환자는 어떤가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아직 완전히 안정된 건 아니거든요. 순애의 답변에 이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간호사의 의견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수치상으로는 정상이니까요. 이현우가 말했어요. 순애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30년 경험으로 느끼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혹시 혈압 변화를 조금 더 자주 체크해 볼까요? 순애가 제안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현우는 순애의 제안을 무시했어요. 순애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순애는 식사를 거르고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특히 3번 환자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할아버지, 어디 아픈 곳 없으세요? 순애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뭔가 좀 이상해요. 할아버지가 막연하게 대답하셨어요. 순애는 더욱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았어요. 오후 2시쯤 순애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3번 환자의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상해. 순애가 혈압을 다시 재봤습니다. 130에서 100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께 연락해야겠어. 순애는 즉시 이현우에게 연락했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지금 바빠서요. 조금 있다가 갈게요. 이현우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하지만 순애는 불안했습니다. 30년 경험이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어요. 환자의 상태를 계속 관찰했습니다. 맥박도 조금 빨라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순애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좀 어지러워요. 할아버지가 힘없이 대답하셨어요. 순애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다시 이현우에게 연락했어요. 정말 급해요. 지금 와주세요. 알겠어요. 지금 갈게요. 이현우가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환자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어요. 혈압이 90까지 떨어졌습니다. 의식도 조금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순애가 환자를 불렀습니다. 반응이 약했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죠. 순애는 응급벨을 눌렀습니다. 중환자실 전체에 경보가 울렸어요. 코드 블루. 3번 병실. 다른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이현우도 뒤늦게 도착했어요. 상황을 보고 당황했죠. 어떻게 된 거예요?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90이에요. 순애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어떡하죠? 이현우는 경험 부족으로 허둥댔어요. 순애는 이미 응급처치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수액을 늘리고 승합제를 준비하세요. 순애가 지시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이 순애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순애는 30년 경험을 발휘해 환자를 돌봤어요. 혈압을 자주 체크하고 의식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할아버지, 들리세요? 순애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눈을 조금 떴습니다. 다행히 의식은 있었어요. 괜찮아요. 곧 좋아지실 거예요. 순애는 환자를 안심시켰습니다. 승합제가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혈압이 조금씩 올라갔죠.
110. 순애가 혈압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다행히 상승세였어요. 위험한 고비를 넘긴 것 같았죠. 이현우는 순애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순애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순애는 겸손하게 답했어요. 제가 선생님 말씀을 들었어야 했어요. 이현우가 미안해했습니다. 괜찮아요. 환자가 좋아지는 게 중요하니까요. 순애는 너그럽게 말했어요. 환자의 혈압이 120까지 올라왔습니다. 안정권에 들어선 거였어요. 다행이다. 순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의료진들이 순애를 바라봤어요. 존경하는 눈빛이었죠. 순애 선생님 정말 대단해요. 30년 경력이 다르긴 다르네요. 우리도 저렇게 되고 싶어요. 젊은 간호사들이 속삭였습니다. 순애는 뿌듯했어요. 어젯밤의 상처가 많이 아물었죠. 이게 내일이야. 순애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환자가 완전히 안정되자 다른 업무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어젯밤 일이 아팠습니다. 간호사와 의사는 다르다고 순애는 생각했어요. 환자를 살리는 일에서는 똑같은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4시 환자 가족들이 면회를 왔어요. 3번 환자의 아들도 왔습니다. 아버지 상태는 어떤가요?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오늘 위험한 순간이 있었지만 다행히 넘어가셨어요. 순애가 설명했습니다. 정말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혈압이 갑자기 떨어졌는데 빨리 조치해서 괜찮아지셨어요. 순애의 설명을 들은 아들은 고마워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이네요. 정말 감사해요. 다행히 좋아지셔서 저도 기뻐요. 순애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이 깊이 인사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순애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었어요. 30년간 이런 감사 인사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내일이 헛된 게 아니야. 순애는 확신했어요. 오후 6시 근무가 끝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애는 야간 담당자에게 인수인계를 했어요. 3번 환자분 특히 신경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야간 간호사가 답했어요. 순애는 각 병실을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환자들에게 인사를 하려고요. 할아버지,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 또 뵐게요. 3번 환자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순애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다른 환자들에게도 인사를 했어요. 선생님 내일도 와주세요. 당연히 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순애는 약속했습니다. 락커에서 개인 물품을 챙기며 하루를 돌아봤어요.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환자를 살린 보람 있는 하루였어요. 어젯밤 일은 잊자. 순애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간호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피곤하지만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동료들과 인사했어요. 순애 선생님,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따뜻한 인사들이 기분 좋게 해줬어요. 지하철에서 집으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간호사야. 30년간 지켜온 신념이었어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마음이었죠. 집에 도착하니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어떠셨어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좋았어. 환자를 살렸거든. 순애는 밝게 대답했어요. 정말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민수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순애는 오늘 있었던 일을 들려줬어요. 민수는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아들이 이런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해줘서 고마워. 순애는 민수를 안았어요. 어젯밤의 상처가 많이 나아졌습니다. 어머니, 어제 일은 신경 쓰지 마세요. 민수가 위로했어요. 응, 이제 괜찮아. 순애는 정말로 괜찮았어요. 저녁을 먹으며 하루 일과를 나눴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뭔가 소문이 돌더라고요. 민수가 말했어요. 무슨 소문? 중환자실 순애 간호사님이 또 환자를 살렸다는 얘기요. 민수는 뿌듯해했습니다. 순애는 웃었어요. 그런 소문이 도는 줄 몰랐죠. 별거 아닌 일인데. 별거 아니라뇨. 생명을 구한 일인데요. 민수는 어머니의 일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고마워, 민수야. 순애는 아들이 고마웠습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어요. 어제는 상처받은 하루였지만 오늘은 보람 있는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순애는 기대하며 잠들었어요. 꿈에서도 환자들이 나왔습니다. 모두 건강해진 모습이었어요. 순애는 미소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어제 순애가 환자를 구한 일이 병원 전체에 퍼져나갔어요. 중환자실 김순애 간호사님이 또 생명을 구하셨대. 정말 대단한 분이야. 30년 경력이 다르긴 다르네. 의료진들 사이에서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순애는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특별한 기색 없이 업무를 시작했죠. 순애 선생님, 어제 정말 대단하셨어요. 동료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순애는 겸손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30년간 해온 일이 인정받는 느낌이었어요. 오전 회진 시간 의사들이 각 병실을 돌았습니다. 이현우는 순애를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순애 선생님, 어제 정말 감사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순애는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선생님 의견을 더 잘 들을게요. 이현우의 말에 순애는 미소 지었어요. 젊은 의사들도 순애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순애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든든해요. 저도 그런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후배들의 말에 순애는 뿌듯했어요. 점심시간 병원 식당에서 소문이 더욱 퍼졌습니다. 김순애 간호사님 정말 대단해. 30년 동안 한 번도 사고 없었다며. 의사들도 인정하는 실력이래.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다른 과 의사들도 순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중환자실에 베테랑 간호사가 있다더라. 김순애라는 분인데 정말 실력이 좋다고 해. 순애의 명성이 병원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오후에는 간호부장이 순애를 찾아왔습니다. 순애 선생님, 어제 일 잘 들었어요. 부장님 별일 아니에요. 순애는 겸손하게 말했어요. 30년 동안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간호부장의 칭찬에 순애는 고마웠습니다. 우리 병원의 자랑이에요, 정말로. 과찬이세요. 순애는 쑥스러워했어요. 그때 병원장 강태웅이 중환자실을 찾아왔습니다. 김순애 간호사님이 계신가요? 네, 여기 계세요. 동료가 순애를 가리켰어요.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장이 직접 찾아온 건 처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병원장님. 순애는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순애 선생님, 어제 일 정말 잘하셨어요. 강태웅은 따뜻하게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순애는 어색해했습니다. 30년 동안 우리 병원을 위해 헌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병원장의 말에 순애는 감동했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 마음가짐이 더욱 존경스럽습니다. 강태웅은 진심으로 말했어요. 주변에 있던 의료진들이 모두 지켜봤습니다. 병원장이 간호사에게 이렇게 경의를 표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애는 다짐했어요. 병원장이 떠나자 동료들이 순애를 둘러쌌습니다. 와, 병원장님이 직접 오시다니. 순애 선생님 정말 대단해요. 부럽다 정말. 칭찬이 쏟아졌어요. 순애는 쑥스러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30년간 성실히 일한 보람을 느꼈어요. 오후 3시 순애는 3번 환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어제 위험했던 할아버지는 많이 좋아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어떠세요?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순애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할아버지의 말에 순애는 겸손하게 웃었어요. 그때 할아버지의 가족들이 면회를 왔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자까지 온 가족이 왔어요. 어제 우리 아버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이 깊이 인사했습니다. 아니에요. 다행히 좋아지셔서 저도 기뻐요. 순애는 겸손하게 말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안심이 돼요. 며느리도 고마워했습니다. 어린 손자가 순애에게 그림을 건넸어요.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어머, 고마워. 예쁘게 그렸네. 순애는 그림을 받으며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림에는 간호복을 입은 천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이가 순애를 천사로 본 거였어요. 할머니가 천사 같아서 그렸어요. 아이의 말에 순애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소중히 간직할게. 순애는 그림을 조심스럽게 받았어요. 가족들이 돌아간 후 순애는 그림을 다시 봤습니다.
백이 천사라. 어릴 때 꿈꿨던 모습이었어요. 환자를 돌보는 천사 같은 간호사. 30년이 지나 그 꿈을 이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4시 다른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순애 간호사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혹시 우리 병원으로 이직 생각 없으세요? 헤드헌터의 제안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관심 없어요. 순애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30년간 다닌 병원을 떠날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곳이 제2의 집이었어요. 오후 5시 민수가 중환자실로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이 시끄럽네요. 무슨 말이야? 순애가 물었어요. 어머니 얘기로 떠들썩해요. 모든 사람이 어머니를 칭찬하고 있어요. 민수는 뿌듯해했습니다. 그런가? 순애는 쑥스러워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제가 어머니 아들이라는 게. 민수의 말에 순애는 감동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들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자랑스러운 어머니가 되어 있었어요. 민수야 고마워. 순애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저녁 6시 근무가 끝나고 집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에서도 병원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순애 선생님,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내일도 잘 부탁드려요. 인사가 끊이지 않았어요. 순애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30년 만에 이런 대접을 받는 거였어요. 집에 도착하니 민수가 특별한 저녁을 준비해놨어요. 어머니를 위한 축하 만찬이에요. 뭘 축하한다고? 순애가 웃으며 물었어요. 어머니가 병원의 영웅이 되신걸요. 민수의 말에 순애는 웃었습니다. 영웅은 무슨? 그냥 내일 했을 뿐이야. 그런 마음가짐이 더 대단한 거예요. 민수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했어요. 저녁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습니다. 오늘 병원장님이 직접 어머니를 찾아오셨대요? 응, 깜짝 놀랐어. 순애는 그때 일을 떠올렸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병원장님이 간호사를 직접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민수는 감탄했습니다. 별거 아닌 일인데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것 같아. 순애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요. 민수는 어머니의 가치를 알아봤습니다. 밤 9시 순애는 오늘 받은 그림을 다시 봤어요. 아이가 그린 천사 그림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백이 천사. 30년 전 간호학교에 입학할 때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러분은 백이 천사가 되어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막연했던 말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어요. 나는 정말 천사가 되었나? 순애는 자문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며 살아온 30년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병원 동료들의 축하 메시지였어요. 순애 선생님,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내일도 많이 배우고 싶어요. 우리의 롤모델이세요.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왔어요. 순애는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주다니.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의 일에 대해 위축되었는데 오늘은 자신감이 생겼어요. 내일이 자랑스러워. 순애는 확신했습니다. 30년간 간호사로 살아온 게 후회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자랑스러웠죠. 밤 10시 잠자리에 들기 전 내일을 생각해봤습니다. 내일도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였어요. 그들을 돌보는 게 순애의 사명이었죠. 내일도 최선을 다하자. 순애는 다짐했습니다. 어제의 상처는 이제 완전히 아물었어요. 오늘 받은 인정과 칭찬이 치료제였죠. 간호사와 의사가 다르다고. 순애는 이전에 들었던 말을 떠올렸어요. 환자를 살리는 마음은 똑같아.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그 그림을 봤어요. 천사 같은 간호사 그림이 순애에게 힘을 줬습니다. 고마워, 꼬마야. 순애는 그림에게 인사했어요. 꿈에서도 환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고마워하는 모습들이었어요. 순애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도 또 다른 의미 있는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애에 대한 소문은 병원을 넘어서 의료계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서울성 모병원에 김순애라는 간호사가 있대. 30년 경력에 정말 실력이 좋다더라. 의사들도 인정하는 분이라고 해. 이런 이야기들이 다른 병원에서도 들렸습니다. 순애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했어요. 하지만 주변의 시선이 많이 달라졌죠. 순애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젊은 의사들이 더욱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려요. 순애는 겸손하게 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서울의료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태웅 병원장이 전화를 받았어요. 올해 의료진 공로상 후보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의료재단 직원의 말이었습니다. 김순애 간호사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강태웅은 망설임 없이 말했어요. 30년 경력의 무사고 기록, 그리고 최근 환자 구조 사례까지 완벽한 후보입니다. 병원장의 추천서는 정성스러웠어요. 서울의료재단 이사장 윤석호는 후보 명단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이름 중에서 김순애라는 이름이 눈에 띄었어요. 김순애,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은데? 윤석호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갑자기 30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위독했을 때 밤낮으로 돌봐준 젊은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설마 그분이? 윤석호는 급히 과거 의료진 기록을 찾아봤어요. 확인 결과 정말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아버지를 구한 그 간호사가 지금까지 한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야. 윤석호는 감동했습니다. 그는 즉시 서울성 모병원에 연락했어요. 김순애 간호사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 사장님께서 직접? 강태웅이 놀랐습니다. 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요. 윤석호는 30년 전 일을 설명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순애 선생님답습니다. 강태웅은 감탄했어요. 올해 의료진 공로상은 김순애 간호사님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윤석호의 결정이었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강태웅은 기뻤어요. 순애에게는 아직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깜짝 발표를 하려고요. 한편 박준혁도 병원에서 순애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김순애 간호사님이 의료진 공로상 후보에 올랐다더라. 동료 의사의 말이었어요. 정말요? 박준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일주일 전 자신이 무시했던 그분이 이런 영예를 받게 된 거였어요. 30년 경력의 무사고 기록으로 유명한 분이야. 아, 그분이? 박준혁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민수는 이 소식을 듣고 기뻤습니다. 어머니, 정말 축하드려요. 뭘 축하한다고? 순애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의료진 공로상 후보에 오르셨대요. 민수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순애는 믿을 수 없었어요. 네, 병원장님께서 추천하셨대요. 어머, 그런 큰 상을? 순애는 당황했습니다. 평생 이런 상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께서 받으실 자격이 충분해요. 민수는 확신했습니다.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순애는 겸손했어요. 어머니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환자를 살리셨는데요. 민수의 말에 순애는 뭉클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공로상 후보라는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그럴 자격이 있나? 순애는 자문했어요. 30년간 해온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모두 소중한 기억들이었죠. 그래,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순애는 스스로를 인정했습니다. 며칠 후 의료재단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어요. 올해 의료진 공로대상은 서울성 모병원 김순애 간호사님입니다. 이 소식은 의료계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대상을 받다니 정말 대단해.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시잖아. 당연한 일이야. 정말 훌륭한 분이야. 의료진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박준혁은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모욕했던 그분이 의료계 최고의 상을 받게 된 거였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박준혁은 후회했습니다. 소영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수 오빠 어머니가 대상을 받으시다니 내가 그때 가만히 있었다는 게 부끄러워. 그녀는 깊은 반성에 빠졌습니다. 자신 역시 부모님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그게 잘 못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 소영은 민수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병원에서 축하를 받았어요. 정말 축하드려요, 순애 선생님. 우리의 자랑이에요. 정말 감동이에요. 동료들의 축하가 이어졌습니다. 순애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30년간 묵묵히 일해온 보람을 느꼈습니다. 감사해요, 모두. 순애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병원장도 직접 축하했습니다. 순애 선생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과분한 상을 주셔서 감사해요. 순애는 겸손하게 말했어요. 과분하지 않아요. 당연히 받으실 상이에요. 강태웅의 말에 순애는 감동했습니다.
시상식 날짜가 정해졌어요. 일주일 후 서울의료재단 대강당에서 열리기로 했습니다. 의료계의 모든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큰 행사였어요. 순애는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큰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하지?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하지? 걱정이 앞섰어요. 민수가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평소처럼 하시면 돼요. 그래도 떨린다. 순애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그냥 존재 자체가 훌륭하세요. 민수의 말에 순애는 힘이 났습니다. 시상식 준비가 한창일 때 윤석호 이사장은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30년 전의 은혜를 갚는 의미에서 직접 시상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김순애 간호사님께 제가 직접 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대답했어요. 윤석호는 시상식 연설도 직접 준비했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아버지를 구한 일화를 포함해서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한편 박준혁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시상식에 참석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흉부외과 전문의로서 초청받았거든요. 어떤 얼굴로 가지? 박준혁은 고민했습니다. 일주일 전 자신이 했던 말들이 부끄러웠어요. 소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 오빠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녀는 후회하고 있었어요. 시상식 하루 전 순애는 옷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정중한 옷을 골랐지만 여전히 소박했어요. 이것밖에 없네. 순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가 어머니를 위해 새 옷을 사주겠다고 했지만 순애는 거절했어요. 괜찮아, 이 옷도 깨끗하잖아. 어머니, 그래도 이게 진짜 내 모습이야. 순애는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화려한 옷보다는 진실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순애는 3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병원에 왔던 날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고 그들의 생명을 지켰어요. 때로는 힘들었지만 후회한 적은 없었습니다. 정말 보람 있는 30년이었어. 순애는 확신했습니다. 내일이면 그 모든 세월이 인정받는 날이었어요. 떨리지만 자랑스러워. 순애는 미소 지었습니다. 꿈에서도 환자들이 나타났어요. 모두 고마워하는 모습들이었죠.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환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애는 행복한 꿈을 꾸며 잠들었어요. 내일은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거였습니다. 시상식 당일 순애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려서 잠을 설쳤어요. 하지만 기분은 좋았죠.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구나. 순애는 중얼거렸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어요. 떨리는 마음이 얼굴에 드러났죠. 진정하자, 김순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침을 준비하며 민수를 깨웠어요. 민수야, 일어나. 오늘 중요한 날이야. 민수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시상식에 함께 가기로 했거든요. 어머니, 축하드려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수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고마워, 우리 아들. 순애는 아들이 고마웠습니다. 아침을 먹으며 시상식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 떨리세요? 조금. 그런 큰 자리는 처음이거든. 순애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어머니는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민수의 격려에 순애는 힘이 났어요. 오전 10시 두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순애는 가장 정중한 옷을 입었어요. 소박하지만 단정한 모습이었죠. 어머니, 정말 멋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너무 평범하지 않나? 순애는 걱정했어요. 진실한 모습이 가장 아름다워요. 민수의 말에 순애는 웃었습니다. 서울의료재단 건물에 도착했어요. 웅장한 건물이 보였죠. 와, 정말 크다. 순애는 감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모두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의료진들이었죠. 어머니, 이쪽으로 가요. 민수가 안내했습니다. 대강당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김순애 간호사님이세요? 행사 관계자가 다가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순애는 긴장하며 대답했어요. 이쪽 특별석으로 안내해드릴게요. 순애는 특별 대우를 받는 게 어색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어머니. 민수가 옆에서 지지해줬어요. 강당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웅장했습니다. 수백 명의 의료진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정말 큰 행사네. 순애는 놀랐습니다. 앞줄 특별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무대가 바로 앞에 보였죠. 떨린다. 순애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김순애 간호사님 계시네. 돌아보니 서울성 모병원 동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순애 선생님,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 병원의 영광이에요. 동료들이 응원해줬어요. 순애는 고마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오후 2시 시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사회자가 나왔어요. 제47회 서울의료재단 의료진 공로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먼저 여러 부문의 상이 발표되었습니다. 우수의사상, 연구업적상, 봉사활동상 등이 차례로 시상되었어요. 각 수상자들이 무대에 올라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순애는 지켜보며 더욱 긴장했어요. 나도 저기 올라가야 하는구나. 드디어 대상 발표 차례가 왔습니다. 윤석호 이사장이 직접 무대에 올랐어요. 올해 의료진 공로대상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장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어요. 30년간 한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이 헌신해온 분입니다. 순애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서울성 모병원 김순애 간호사님, 무대로 나와주십시오. 강당 안이 박수로 가득 찼어요. 순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가세요. 민수가 격려했어요. 순애는 천천히 무대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수많은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김순애, 김순애. 누군가 이름을 외쳤습니다. 무대에 올라서니 더욱 떨렸어요. 윤석호 이사장이 상패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이사장이 순애에게 깊이 고개를 숙인 거였습니다. 90도로 정중한 인사였어요. 강당 안의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의료계 최고 권위자가 간호사에게 이렇게 예의를 표하다니. 김순애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전 선생님이 돌봐주신 환자가 제 아버지였습니다. 강당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때 선생님의 헌신 덕분에 아버지가 10년을 더 살 수 있었습니다. 이사장의 고백에 모든 사람이 감동했어요. 순애는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전 일을 기억하고 있다니.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순애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그런 마음가짐이 더욱 존경스럽습니다.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의료계를 대표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는 다시 한번 깊이 인사했어요. 강당 안에 모든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뜨거운 박수가 5분 넘게 계속되었어요. 순애는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30년간 간호사로 살아오면서 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순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실했어요. 그분들이 건강해지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게는 최고의 보람이었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순애는 겸손하게 말했어요. 함께 일하는 모든 의료진과 지지해준 아들 덕분입니다. 민수는 객석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랑스러운 어머니였어요. 앞으로도 환자분들을 가족처럼 돌보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순애의 다짐에 다시 박수가 터졌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순애에게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30년의 헌신이 정말 대단해요. 이런 말들이 쏟아졌어요. 그때 박준혁이 순애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선생님, 일주일 전 정말 죄송했습니다.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박준혁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선생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괜찮습니다. 순애는 따뜻하게 말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순애의 너그러운 마음에 박준혁은 감동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그때 소영도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소영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제가 어머님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민수 오빠가 어머님을 자랑스러워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소영의 진심 어린 사과에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이제 서로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혹시 민수 오빠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애는 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도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순애가 말했어요. 서로 진심으로 반성했으니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거야. 순애의 말에 모두가 희망을 가졌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애는 상패를 소중히 안고 있었어요. 정말 꿈 같은 하루였어.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내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순애는 아들을 꼭 안았어요. 그날 밤 순애는 상패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간의 세월이 헛되지 않았어요. 모든 노력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정말 보람있는 인생이었어. 순애는 확신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와 소영이 다시 만났습니다. 서로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해했어요. 어머니 같은 분을 모시게 되어 영광이에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이해해줘서 고마워. 민수도 고마워했어요. 박준혁 가족도 순애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정중하고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이명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박준혁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몇 달 후 민수와 소영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순애는 당당히 한복을 입고 참석했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그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의료계의 전설이신 어머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객들이 말했습니다. 윤석호 이사장도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오늘의 신랑은 진정한 백이천사이신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이사장의 축사였습니다. 그 어머님의 정신을 이어받은 민수군과 소영양이 함께 의료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어요. 순애는 아들의 결혼식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30년간의 희생과 헌신이 모두 보상받는 순간이었어요. 결혼식 후 순애는 신혼부부에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내 소원이야. 어머니 감사해요. 민수와 소영이 함께 인사했어요. 환자를 돌보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해라. 순애의 조언이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약속했어요. 그날 밤 순애는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간호복을 입던 날의 꿈이 이뤄졌어요. 진정한 백이천사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정말 위아래가 없구나. 순애는 중얼거렸어요. 간호사라는 직업이 이제는 자랑스럽기만 했습니다. 많은 후배들이 순애를 롤모델로 삼았어요. 순애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저도 30년 후에 저런 인정을 받고 싶어요. 젊은 간호사들의 꿈이 되었습니다. 의사들도 간호사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간호사 선생님들의 의견을 더 존중해야겠어. 정말 소중한 동반자들이야. 의료진 간의 벽이 낮아졌습니다. 순애의 이야기는 언론에도 보도되었어요. 30년 무사고 간호사, 의료진 공로상 대상 수상, 진정한 백이천사의 가치 재조명.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야. 이런 분들 때문에 의료진을 신뢰할 수 있어. 내 어머니도 간호사인데 자랑스러워. 사회 전체가 간호사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순애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별거 아닌 일인데 너무 크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일이 이렇게 인정받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야. 그 후로도 순애는 계속 일했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일이 여전히 좋았어요. 내 천직이야. 매일 아침 간호복을 입으며 다짐했습니다. 어떤 환자든 가족처럼 돌보겠다고요. 순애의 간호복은 이제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구하는 성스러운 옷이었어요. 진정한 백이천사의 상징이었습니다. 순애는 오늘도 환자들을 돌보며 살아갑니다. 30년 전과 똑같은 마음으로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위아래가 없다. 이것이 순애가 평생 지켜온 신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진리가 되었어요.